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올림픽이 연기됐는데 우리 대다수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2년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도 올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6월 4일 서울에서 북한과 한국의 예선 4차전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것이 언제 열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렸던 3차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 말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평양으로 원정을 갔는데 사무 경기가 됐습니다. 무관중, 무승부, 무중계, 무시청 경기였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돌아와서 그래도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너무 거칠었고 심한 욕설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이번 평양 원정에서 겪은 것들을 다음 경기 때 갚아주고 싶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쯤 복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욕설이 오갔을까요? 북한 벤치에서까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수위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방송사는 북한에서 갖고 온 녹화 영상이 중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중계를 하지 않았고 녹화 영상은 축구협회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TV로 중계하기 부적절하면 유튜브에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의 입김 속에 자유롭지 못한 축구협회가 이걸 올릴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가지고 장사해서 쏠쏠한 재미를 보는 이 정부가 과연 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김일성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열심히 그동안 알아봤습니다. 결과 하나 얻어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다. 경기 도중에 워낙 북한 선수들이 난폭한 행위를 하자 한국 선수가 점잖게 축구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북한 선수가 이게 축구야,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욕설을 했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 딱 전해 듣는 순간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을 포함한 우리 선수들은 90분 내내 별 이름도 없는 북한 선수들에게서 이 새끼 저 새끼 쌍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별 거지 같은 놈들에게 이게 축구야 라고 후시까지 들으면서 얻어맞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만 듣고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숨기고 있는 영상을 공개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이게 세계적인 축구 대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양 축구 영상을 꽁꽁 숨기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평양 원정에 갈 때 취재도 중계도 허락되지 않은 가운데 휴대전화까지 베이징에 다 두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를 기록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순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지품 종류와 수량까지 적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컨디션 유지가 필요한 선수들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고 선수단 버스는 시속 50km 안팎의 저속 주행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오늘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평양 시민들에게 남조선 선수들이 경기장을 오가며 버스 안에서 혹시 손을 흔들어 주어도 절대 호응하지 말라는 지시가 평양 시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지 말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200만 평양 시민들에게 이민방과 직장을 통해서 포치까지 합니까? 여기에 북한 선수단에게는 무조건 무승부 이상 거둬라, 절대 지지 말라는 지시도 하달됐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 지지 않기 위해서 채택한 전술은 결국 극단적인 수비 전술, 북한 말로는 전인 밀집 방어 전술이었고 남측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못하게 압박을 가하며 위축시키기 위해서 몸을 겨누어서 태클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북한 선수들이 야만인은 아닙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 다녀서 이들도 신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악마가 돼야 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무승부 거두라, 선수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지 마라,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면 김정은의 지시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으로 되는데 지시 꼬락서니를 보면 김정은의 심사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면 완전히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느낌이 팍 온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 되니까 북한 선수들이 악당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공중파 방송들은 북한에 엄청난 중계료를 바치고도 중계도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7억 원쯤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17억 원을 꿀꺽 삼키고 손님들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취급하고 보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제라도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6월 4일 서울에서 축구가 열리면 작년 10월의 일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원하게 이겨서 복수를 해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6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에 일일이 대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김정은이 만수무강하라고 갔는데 얼어 죽은 평양 할머니,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이렇게 심동수라는 이름을 언급해서 이 가족이 피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그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동수 가족에 대한 기사는 이미 나갔습니다. 2013년 12월 3일자 동아일보에 쓰는 저희 칼럼 심동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 제일 밑에 여러분들이 우려를 똑같이 제가 그때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추신하고 밝히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심동수 가족이 억울한 화를 당할까 걱정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남쪽의 상식이다. 하지만 탈북자도 돌아오면 용서해준다는 노동당이 설마 그렇게 옹졸할까 싶어 믿어보기로 했다. 그 가족은 정말 얼어 죽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정은이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을 열심히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박았습니다. 심동수 가족을 다치면 너가 정말 옹졸한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다치나 안 다치나 제가 한번 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제가 몇 년 뒤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한 2, 3년 뒤쯤에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심동수 가족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북한 뉴스를 다루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특종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북한 뉴스는 특히나 아주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그런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종 여러 개를 일부러 쓰지 않고 묻어둔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특종이고 또 이 특종이 나가게 되면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더라도 북한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쓰지 않고 묻어둠으로 해가지고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또 심동수 가족에 대해서 썼을 때는 이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서 썼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